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GRC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G 거버넌스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 거버넌스에서 IT GRC로 이게 점점 발전하게 용어가 이제 발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만 챙겨서는 안 되더라.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컴플라이언스까지 균등하게 어떻게 다뤄야 되더라, 모델링 해야 되더라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IS, IT GRC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제 IS GRC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IS GRC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IS 거버넌스가 뭔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IS 거버넌스를 알기 위해서는 어, 기업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제 IS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 그 다음에 IT 거버넌스,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IS 거버넌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거버넌스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경제 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제 스테이크홀더, 관계자들, 주주들이죠, 주주들의 관계 또는 다른 그 비영리 단체 이런 데도 이제 포함될 수 있고요. 관계를 조정하는 이제 메커니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것 또는 이를 행하는 기구가 이제 기업 거버넌스다. 그러니까 통치라고 그랬어요. 기업을 큰 틀에서 어떻게 통치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IT 거버넌스는 IT 기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시키면 좋잖아요. IT. IT가 이제 어, 들어가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업의 사업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IT 전략의 개발과 추진을 관리하고 IT 거버넌스는 이를 통해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 경영과 IT를 융합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사회라든지 경영진이라든지 IT 관리자가 추진하는 조직과 통치 방법이 되겠죠. 그게 이제 IT 거버넌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IT 거버넌스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거버넌스는 어떤 경영 통치라고 예를 들면 볼 때 이 경영 통치의 최도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윤의 극대화와 새로운 뉴 비즈니스의 어떤 창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IT 거버넌스를 접목을 시켰어요. 융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훨씬 그 효율적이니까 효율적 경영 통치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IT 거버넌스를 하다 보니까 보안이라는 걸림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죠? 이 보안에 대한 걸림돌. 그래서 이제 IS 거버넌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 방향, IS 거버넌스는 전략적 방향 제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바로 중요한 위험 관리, 조직 자산, 아셋이죠. 아셋의 책임 있는 어떤 사용, 보호를 하는 거죠.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음, 그 거버넌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S 거버넌스의 목적은 정보 자산을 이제 보호를 하고 데이터의 무결성, 그 다음에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럼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이게 표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IS 이 G 거버넌스는 이 표준화가 물론 뒤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도 다 표준화가 일어나는데 이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표준화가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미쳤어요. 2008년 10월에 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는 그 제목으로 표준안을 제의했습니다. 이 IS하고 IAC가 같이 한다 그래서 이 조인트라는 말이 붙었고,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1, 그 다음에 서브 커미티 27, 분과회의 같은 거죠. 분과회의의 표준안을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제 토론하고 검토하고 뭐 이제 드래프트부터 뭐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표준화가 되겠죠. 뭐 DIS 되고 뭐 IS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최종 표준으로 ISO/IC 조인트 테크니컬 1, 그다음에 서브 커뮤니티 27하고 ITUT SG 17 회의에서 이 국제 표준으로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화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ISO/IC에서는 27014라는 2013년에 표준화된 이제 문서가 발표되고 ITUT에서는 X1054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요거 ISO/IC 27014의 표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SO/IC 27014는요, 거버넌스의,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개념, 원칙,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O/IC 27014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조직의 정보보호 활동을 감독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조직의 정보보호 활동을 감독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경영진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정보보호를 이 투자를 할 때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면 좋겠죠. 그죠? 이 투자 성과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이 정보보호 활동에 대해서 유지하고 뭐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조직 구조하고 프로세스하고 이제 기술로 이제 정의를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인적 자원, 당연하죠. 인적 자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보호해야 될 자산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기술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 그 니콜라스 라스가 그 프로세스 모델을 정립해서 뭐 디렉트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트 뭐 이런 것들 이제 프로세스 이 거버넌스 내에서의 어떠한 그 활동이 있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세스는 조직의 정책과 전략에 연계되어야 하며 조직의 요구사항에 유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왜 측정이 가능하냐면 반드시 산출물이 오는 거죠. 그죠? 산출물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각각 그 프로세스마다의 그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산출물을 가지고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기술, 테크놀로지는 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은 툴이라든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인프라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자, 정보보호 거버넌스 표준화의 주요 내용을 보시는데 핵심 목표는 정보보호와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연계,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당연하죠. 이 정보보호는 비즈니스의 지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연계는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수익 창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 지원을 하는 거죠. 이 정보보호는. 그죠? IT, 그 전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IT가 있었고, 요 IT를 하다 보니까 정보부라는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요 IT하고 이제 접목해서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어떤 가치 전달에 대해서 또 핵심 목표를 잡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 전달은 기업의 매출 증대예요. 예. 그 다음에 정보 위험에 대한 책임성 있는 처리, 바로 어카운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거버넌스는요, 6개의 원칙과 5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와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원칙과 5개의 프로세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IC 이 표준화 문서에 보면은 정보보호 거버넌스 에 대한 그 표준 6대 원칙이 있는데, 자, 프린시플 1, 원칙 1은 조직 전반에 걸쳐서 정보 보호를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 전체에 대해서 정보 보호를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채택을 해야 된다. 위험 기반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험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위험 관리를 하는데 뭐 위험 관리 이제 방법론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위험 관리를 채택을 해라. 그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보호 투자가 일어나는데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한 그 백데이터, 자료, 어떤 뭐 위험 관리를 통해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경영진에서 이 IT 투자, 즉 정보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경영진에서 또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 요구사항의 준수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외부 요구사항이라는 건 뭐 법적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요구사항 등등, 사회적인 어떤 요구사항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의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업무 측면에서 결과를 고려해서 정보보호 성과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보호 거버넌스 표준화에서 6개의 원칙을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이 5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아까 니콜라스 라츠가 얘기한 그 프로세스 모델하고 잠깐 살펴보면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시하고, 평가하고, 모니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감사. 그죠? 이 프로세스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은 뭐, 경영진, 이사회, 이사회에 모인 경영진, 경영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영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executive management는 이제 집행부라고 조직이라고 집행부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 governing body가 우리는 이제 뭐 이사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이사회라고 보면은 이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 집행부에 어떤 정책을 지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거버넌스 주체가 그러니까 경영진, 여기서는 경영진이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뭐 이사회 이퀄 경영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영진에 의해서 결정된 정보보호 목표와 방향을 거버넌스 대상 이 자선에게 적용하게 하는 활동, 이거를 이제 지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집행부가 이제 수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평가하는 활동이 바로 이밸류에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는 뭐예요? 이 거버넌스 주체가 전략적 목표의 성취 여부를 지표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활동이에요. 지표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성과 지표죠. 객관적인 성과 지표예요. 산술적인, 그죠? 정량적인 어떤 성과 지표 바탕으로 이제 확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트는 스테이트 오건, 경영진은 주주나 거래처, 고객, 종업원, 사회 전체, 그죠?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떤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하게 되고, 이 지시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가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 지시, 이밸류에이션, 그다음에 모니터, 이러한 그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자체 감사를 하는 거죠. 어시어먼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5개의 프로세스가 이 IS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현 목표를 보면은요,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된 정보보호 전략적 목표를 최적화된 보안 투자로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현 목표가 되겠고, 우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보안 문제가 좀 장애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장애를 이제 해결하는 게 이제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위험을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용어예요. 위험을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 위험이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0에서 15까지 뭐 이걸 이제 숫자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위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자산에 대한 자산별로 이제 이 중요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하거든요. 이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 산정을 하는 거죠. 산정을 해서 위험도 측정을 하니까 이 어떤 A라는 자산의 위험도가 이제 5고 어떤 거는 뭐 7이 되고 이래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6 이하까지는 위험을 뭐라 그러나요? 위험을 수용하는 거죠. 위험을 수용하는 수준으로 관리. 위험을 수행 가능한 이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수행 가능이 아니라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 이하는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험 처리를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위험 처리에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진에 의해서 이 건물이 파괴가 된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 대책을 수립을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6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위험을 축소시켜야 돼요. 뭘로? 이 6 이하로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네? 이런 위험은 보호 대책을 수립을 해서 투자를 해서 위험을 없애는 겁니다. 축소를 시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구형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 증대를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기업 단위로 봤을 때 기업이 경영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그 다음에 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모델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좀 더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IT라는 거를 접목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IT 거버넌스가 일어나고 이 IT를 접목을 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이제 걸림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안의 걸림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인터넷 시큐리티 GRC가 이제 나온 거죠. 각각에 대해서 GRC가 이제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죠?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GRC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될 거고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컴플라이언스는 엄청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효과를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진에 의해서, 이게 중요해요. 경영진에 의해서 정보보호 활동을 한다.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는 탑다운이어야 되거든요. 버텀업이 되면은 경영진에서 뭐라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관심하고 지대한 그 지원이 없으면은
기업의 정보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효과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경영진의 정보 활동과 위험관리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규 준수를 하게 되고 경영 품질이 향상이 되고 사고 시에 부정전 반응이 억제가 되고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